어디 보자. 지난번에 숙제가 뭐였죠? 너 끝까지였나? 끝까지였지? 연방까지.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했구나. 여기서도 뭐 시험 공부 좀 하고 있니? 하고 있어? 한 과목도 좀 하는 중이야? 오케이. 지금쯤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쯤 잘 계획대로 잘 수행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시험 공부할 때 계획표를 좀 짜는 편인가요? 안 짜? 선생님은 계획도 안 짜고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나요? 그날 생각해서 하는 편이야? 진짜? 아하, 그렇구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원래 성향 자체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스타일인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한 시험치기 3주 전 정도부터 계획을 쫙 짜요. 계획을 쫙 짜가지고 그거를 아주 열심히 지키죠. 그래서 걔를 3주 정도 과정을 열심히 딱 하고 나면 시험 보기 전에 한 내용을 한 4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도 본 내용이면 잘 안 틀리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 기간에는 오히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좀 공부를 덜 하는 편이었고 아니다. 영어는 그거 아닌가? 시험 기간에는 뭐 보통 이제 주로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많이 시간을 할애했죠. 그런데 그래서 잘 수행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잘 해야지. 그래서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질문 한번 해볼까요? 138번. 138번. 이걸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숙제는 또 내드리겠습니다. 차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고른 것을 있는 대로 골랐어요. 자, 한번 해보자. 아마 보기차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걸 할 거고 어떤 식을 만들어 줄 거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앞에 3개가 완전 제곱식, 위에 2개를 이렇게 해보시면 제곱이니까 합차를 쓰시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딱 봐도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고요.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잖아요. 근이 4개가 전부 다 허근이에요. 다 허근인데 그 중에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이거의 근이거나 이거의 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거의 근이라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인 거고 뒤 거의 근이면 여기가 이제 0인 건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n-1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근이 존재하냐 이 말인 거잖아. 근데 이거 보시면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1 되겠죠. 그래서 요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빼기상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하냐? 여기에 만약에 근이라고 치면 이거라면 이게 이제 능량일 거니까 알파로 양변을 나누면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성립하겠죠? 이것을 한번 보면 알파는 항상 실수 있냐? 실하죠. 4개 다 허근이잖아요. 그래서 기은 이윤이 아닐까. 이게 문제의 뉘앙스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은데 왜요?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닐까? 답이 달라? 38번의 답이 뭐야? 기은 이윤 아니야? 뭐라고요? 실근이 아니냐고. 어떤 애가? 맞네. 맞네. 왜 허근이라고 했지? 쏘리. 왜 허근이라고 했지?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크고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크잖아요. 미안. 이거 성립하네요. 그죠? 왼쪽 앞에도 실수, 뒤에도 실수. 다음은요? 128번에 정수 조건이 없다.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 혹시 뒤에 답에는 정수 조건으로 풀었니? 뒤에 답에 8번 아니야. 잠시만 제가 보자면 됐다.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하니까 잠깐만. K의 최대값 맞네요. 이거는 문제의 조건이 빠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28번에는 정수라는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치? 정수라는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라는 말을 추가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요? 140번. 104번. 4차 방정식 유형원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들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들을 갖도록 하는 K원이네. 이거 보기 채식이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풀 거 아니야. 우리가 제곱을 x로 치환을 한다고 치면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x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x제곱 빼기 kx 플러스 k제곱 빼기 2k 빼기 3이다.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이 녀석을 해서 우리가 x값이 몇이랑 몇이 나온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 x값이 -1이랑 -2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걸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이 빼기 1 빼기 2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만족하는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i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허근이 4개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허근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면 양수값이 나와버리면 실근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허근 2개, 실근 2개를 가지려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구호가 다른 거지. 됐어요? 두 근의 구호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 이거랑 뭐더 작아야 되죠. 두 근의 구호.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나요? 됐어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몇 번 해볼까요? 이번에 문제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쏘쏘했어? 쏘쏘했지? 156번. 156? 이번에 클리닉은 그걸로 준비를 했어요. 맞네. 그거.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 클리닉이 끝나고 나서 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보실 때 그 50분 맞춰서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아시겠죠? 50분이니까. 그거 막 1시간 반씩 잡고 있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56번. 이번에 1 플러스 루트 3의 그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거 세제곱하면 그거 되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세제곱을 한번 해보는 경우, 계산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소평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이라서 복소평면으로 치자면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이면 정확히 이 각도가 60도거든요. 그러면은 1승, 2승, 3승. 3승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3승하면 마이너스 1 되는구나. 6승하면 1 되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 W 3승 계산하기도 싫고 복소평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좀 수식의 계산 같은 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를 하시면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왼쪽으로 넘기시면 제곱하시면 이거 푸시면 넘어가시면 빼기다. 4로 나누시면 요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식을 구하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얘가 이거 양변에 오메가 더하기 1 곱하시면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구할 수 있죠. 되니? 이런 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요. 3승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소평면으로 해서 60도네? 그러면 6바퀴를 돌아야 한 바퀴로 돌아오는구나. 또는 3바퀴를 가면 마이너스 1 되는구나. 요거 알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요걸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양변에 2 곱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루트만 남기고 양변 제곱하는 거거든, 결국. 그래서 루트 남기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풀어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문제의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이 나오니까 이걸로 하시면 3승이 빼기 1이다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6승이 1이고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아신다면 이제 풀 수 있겠다. 156번 한번 해보죠. 1번이 그래서 오메가의 90승까지인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6승까지만 한번 적어볼까? 오메가 제곱 3승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빼기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오메가를 계속 곱해가면 되잖아. 여기다가 오메가를 하나 곱하면 여기다가 오메가를 하나 곱하면 여기다가 오메가를 하나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6승까지죠. 그래서 6승까지가 6개가 이렇게가 반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6개를 한 등분으로 묶으시면 이렇게가 날아가면서 0 된단 말이야. 그지? 6개 단위로 묶었을 때가 0인데 이게 딱 90이 6개 단위로 묶여요. 그죠? 90 하면은 딱 정확히 1딱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 단위로 싹 끝나기 때문에 0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곱.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4승은 빼기 오메가. 그래서 얘는 빼기 오메가. 6승 1. 그 다음 오메가 8승일 건데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지. 6승 1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세 개 단위로 돈다, 그치? 세 개 단위로 도는데 제일 마지막은 오메가 90이 뭐냐면 1이란 말이야. 끝이 1로 끝났다는 말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하고 끝났다는 소리니까 여기서 딱 끝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란 말이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얘가 0이라서. 그러면 이 세 개 단위로 땡땡땡땡 끊었던 것들이 전부 다 0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0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게 156번. 그래서 156번 같은 스타일로 푸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세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 편한 대로 쓰세요. 다음에 몇 번을 해볼까요? 소연이는 저번에 그 1등 문제 그 끝까지 잘 썼나? 다 풀었어. 오늘까지 가져왔니? 어디야? 그거 다 했어? 아, 다 했구나. 오, 거기는 질문이 없어? 그래. 네. 그거 그럼 다 했고. 1등 문제 다 했고, 저거 다 했다. 이거 다. 예, 좋습니다. 윤서는 뭐 질문 더 없나요? 더 없어요? 소연이 151번 151번 151.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거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FN이 이거라고 할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서 F10은 없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거에서 자, 파생되어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자. 알파 3승은 1, 베타 3승은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말이 알파 베타가 1이다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다. 자, 이거 해놓고 요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 F1 한번 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뭐죠? 마이. 2 한번 해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걸로 합시다. 익숙한 걸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를 하시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얘가 1이고 여기 2배의 알파 베타가 1이라서 1 되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로 F3은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라 얘 1이고 얘 1이니까 2 되겠죠. 그리고 4승을 하는 순간은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은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으니까 Y로 돌아온단 말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걸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얘는 세 바퀴로 돌아요. F1, F2, F3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빼기 1, 빼기 1, 2 이렇게 돌아. 그리고 이거 세 바퀴로 묶었을 때 이렇게 더하면 0이죠. 그러면은 F1, 2, 3, F4, 5, 6, F7, 8, 9까지는 0일 거고 F10만 남아. 앞에 거 다 날라가고요. 앞에 다 날라가고 F10만 남는데 얘는 뭐랑 같아? F1과 같겠지. F1과 같을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 나오겠다. 됐어요? 이렇게 규칙성 찾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나름 재밌죠? 내가 어젠가 그젠가가 지난 2022년도 강성구 문제를 풀어봤는데 강성구는 겁나 어렵게 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의 학교가 어렵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 어려운 문제 연습을 좀 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있나요? 없어요? 좋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다 해봤고요. 드디어 이제 내신 연계는 다 뗐고. 자, 우리 이거 그 시험 범위까지는 다 나갔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나갈 것은 기출을 해볼 건데요. 일단 기출을 하기 전에 오늘은 요거 연습 문제를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거 연습 문제가 거의 끝까지 다 풀지 않았나? 연습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가 다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풀었냐면 지난번에 근해 분리 뭐 요거 할 때였죠. 그래서 그 3, 4차 방정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 4차 방정식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3, 4차까지만 딱 마무리하면 이게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6번 했나? 76번까지 했나? 그럼 77번은 안 했나? 안 했나요? 77번? 왜 어디까지 풀려있어? 풀려있는 걸 얘기를 해보세요. 77 푼 거야 이거? 아닌가? 푼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응. 여기까지 응. 풀이를 했어. 이건 그런 거야. 제가 본 건데. 이거 푼 거야? 네. 이거 푼 거야? 그럼 77가 했나? 아하, 77을 좀 했구나. 그치? 딱 77까지 해놨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77까지 풀이는 못했고 77까지 풀긴 풀었고 뭐 이런 거구나. 77은 어떻게 좀 풀었어요? 답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거 비슷한 거 저번에 한번 해봤잖아. 적어도 하나의 그때는 양의실근이었나? 적어도 하나의 양의실근을 갖도록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이번은 뭐냐면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지기 위한 이거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지기 위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첫 번째, 1보다 작은이지. 첫 번째로 둘 다 작을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근의 분리잖아요, 그죠? D축경을 한번 써봅시다. D B-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되죠. 자, 그럼 얘가 이거 하나 구했다. D 축하자 쭉 보시면 A죠. A 얘가 어떻게 하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1보다 작아요. 이게 축이야. 그리고 보시죠. 경계값 합시다. 경계값이라는 건 1을 집어넣는 거. 0보다 크죠? 그래서 F1이 0보다 커야 돼요. 저기다 1 집어넣으시면 1 빼기 2A 플러스 2 빼기 A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반대로 마이너스 곱하시면 그래서 A 값이 여기 나왔을까?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한번 합쳐보자. 우리가 원하는 아까 구해놓은 범위가 요래인데 합쳐보시면 얘네 둘을 합치면 1보다 작다니까 요거니까 요거겠다, 그지? 요거겠죠. 얘네 둘을 합치면 그럼 얘랑 얘를 합치면 뭐죠? 요거 나오겠다. 맞나요? 맞지? 요거이면서 1보다 작거나 같아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거잖아요. 자, 요게 첫 번째 둘 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뭐일 때? 한 근이 1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클 때로 하자. 크거나 같을 때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클 때.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되죠. 이거 D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축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경계값만 쓰면 될 것 같다는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라. 1 집어넣어서 0보다 많이 작다를 쓸 거 아니에요. 경계값을 쓴다는 말은 우리가 아래로 블록한 함수 2차 함수에서 0보다 작은 녀석이 있다라는 말은 얘가 1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쓸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 0보다 작은 게 있다라는 말은 D가 0보다 크다를 당연히 가지고 오죠. 0보다 작은 녀석이 있으려면 무조건 D는 0보다 커야 되잖아. 얘를 만족하면 D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따라요. 이걸 만족하면 D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D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면 D는 0보다 크니까. 두 번째, 축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니까 1 기준으로 커도 되고 작아도 되니까 축 가지고는 뭐 할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나? 근의 분리를 할 때 축은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축을 보통 쓰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근이 한쪽으로 몰려있을 때라고 얘기했어. 그지? 이때는 축을 썼지. 왜 썼지? 둘 다 1보다 작을 때라면. 그지? 한쪽으로 몰려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축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경계값만 해봅시다. F1이 0보다 작다면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경계값이 1 집어넣으셔서 아까 이게 F1이 0보다 크다였나? 그치? 이걸 반대겠네. 그러면 딱 요거겠네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요때도 그러면 성립하는 거지. 요때도 성립하는 거죠. 되니?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둘 다 1보다 작으면 됐어요. 둘 다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근이 하나 존재하죠. 한 개든 두 개든. 두 번째, 한 근이 1보다 작고 한 근이 2보다 크다라고 하면 한 근은 무조건 1보다 작은 게 존재하죠. 그치? 세 번째로, 우리 이거 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한 근이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이 0인 케이스도 있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여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72번이요. 72번 할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거가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되기 위한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되기 위한에서 둘 다 양수인 케이스,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인 케이스 하고 0 하나랑 양수 하나 0 하나랑 양수 하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도 요거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근이 0이고 그리고 다른 한 근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한 근이 0이니까 일단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2 빼기 a 제곱이 0이어야 돼. a는 그러면 뿔마 루트 뿔마 루트 2일 수 있죠. 됐어요?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x로 묶으면 자, 한 근 0이고 나머지 한 근이 2a가 되는데 한 근이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뿔마 루트 2 중에서 1보다 작은 a는 뭐겠다? 빼기 루트 2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되니?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의 그래서 최종 범위는 뭐냐? 이거거나 잠깐만, a가 빼기 3일 때는 되나? 9 빼기 7 6 플러스 7 빼기 6 잠깐만, 빼기 3일 때는 왜 되냐? 한 근이 1보다 작아. 잠깐만, 빼기 3일 때는 6이야. 그리고 빼기 7이야. 플러스 7일 거니까 마이너스 7하고 하나가 1이다. 아니 이걸 잘못했네. 다른 한 근이 1보다 작고 한 근이 1이어야지. 그쵸? 0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 1이잖아.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거였잖아. 그치?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예로 들어준 아까 저쪽에 72번은 양근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0이어서 한 근이 0이고 나머지 한 근이 0보다 작다 이걸 했는데 여긴 기준이 1이잖아. 그러니까 한 근이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이 1 되는 거 찾아야죠. 왠지 이상하다 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 1에서 0 하나 가지고요. 나머지 한 근이 이제 은근되는 케이스. 이 케이스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걸 뭐 이상하다 했다. 왜 빼기 3이 안 되나 했네. 여기서 빼기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저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서 이렇게 돼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시면 이렇게 돼서 A가 이렇게 되는데 마산도는 1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렇게 돼서 정확히 이렇게 돼서 x값이 이렇게 딱 나와서 1 하나, 음수근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빼기 3일 때가 딱 성립하고요. 1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 저기다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돼서 1보다 작은 근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범위, 요 범위, 그리고 빼기 3까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빼기 3에서 그래서 빼기 1까지 하고 얘는 1보다 크다 하고 얘는 빼기 3보다 작다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 하면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빼기 3이 추가되니까 빼기 3이 여기 색칠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오니? 최종 범위는 뭐야? 여기니까 쭉 하고 여기잖아. 정리하자면 뭐예요? A 값이 이렇게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값이겠다.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상한 데 있나? 이상한 데 있어요? 답이 맞겠지? 꼭 이렇게 더러운 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77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여지 없고 되겠나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72번이랑 같은 흐름으로 푸는 거예요. 저거나 하나가 뭐일 때 요거 이제 그거 그 근해분리 활용으로 해서 근해분리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경기가 왜 0이면 어디요? 저 이거야? 네. 0? 저기 0보다 크잖아요. 이거? 네. 왜 이렇게 되죠? 저기가 왜 0보다 크냐고? 같다가 아니 아 그거는 같다가 아니냐고? 여기는 첫 번째 경우로 뭘로 잡았냐면 둘 다 1보다 작을 때로 잡았잖아. 이게 왜냐면 이것도 되는데 그치? 이것도 되긴 되는데 얘를 여기다가 섞어서 하면 요거까지 이제 가능해져 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도 되고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0 되는 케이스는 따로 구했어. 1 집어넣어서 0 되는 케이스는 따로 구했고 1보다 그냥 작을 때로 이렇게 그냥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뭐 익숙하니까. 근해 분리할 때는 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게 익숙하지. 작거나 같을 때 이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덜 헷갈리라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작고 하나는 클 때 하고 얘는 따로 구했어. 3번을 일부러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이제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성립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이긴 하지만 케이스를 나눌 때 분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를 나눌 때 그렇게 했다. 됐어요? 자, 우리가 78번이랑 80번까지 하면요. 78번, 80번까지 하면은 그거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범위까지예요. 78, 82.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연립하기 전까지로 하면 3, 4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79랑 80을 한번 해볼까? 78은 보여라 뭐 이런 거라서 저거는 빼고요. 79랑 80을 한번 해봅시다. 함수가 두 개 나왔을 때 그 두 개의 근의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법 좀 가져올게요. 실수랑 같이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승차 마무리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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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 저건 나왔니? 네, 가는 중에 있어. 슬슬 다 했죠? 아닌가? 자, 한번 해봅시다. 79번은 아마 두 분 다 못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는 뭐 보여라 라는 문제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기 한번 써보시면 B제곱 여기 다 AC 0보다 크고요. 기 한번 써보시면 B제곱 여기 다 AC 0보다 커요. 그죠? 둘 다 두 근을 가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근 두 개를 가질 텐데 지금 뭘 어떤 걸 보여라 라는 말이냐면 이 녀석의 한 근이 요거 두 개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요런 녀석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저 위의 식에서 이 식 있죠? 이 식의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로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빼기 이거 알파 베타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얘랑 얘가 지금 약간 이 사이에
한 개만 들어갔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가 되는 값이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데 베타를 이 2차에다가 집어넣은 건 0보다 작을 거고요. 얘가 이렇게 위로 가니까 알파를 집어넣은 녀석은 아마 0보다 크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랑 F 베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알파랑 베타는 이 녀석의 근이었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베타를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거 우리가 요식을 풀어볼 건데 봐봐. 요식부터 마무리를 합시다. 알파 집어넣은 값이랑 베타 집어넣은 게 부호가 다르면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가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0보다 작아. 이거 예전에 둘 중에 하나만 이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되면 알파 집어넣은 값이랑 베타 집어넣은 게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를 쓸 건데 지금 풀면은 이게 막 4차씩 나올 거니까 더럽겠지? 얘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알파랑 베타는 이 녀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성립해.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요걸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1 빼기 A 알파를 쓰시면 이렇게 되고 얘도 그러면 1 빼기 A 베타를 쓸 수 있는 거지. 됐니? 정리를 해보면 앞에가 1 빼기 A 하고 여기가 알파로 묶으면 1 플러스 A에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가 1 빼기 A 그 다음에 빼기로 묶으면 1 플러스 A에 네. 자, 요거 이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약간 한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앞에 거가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렇게 곱해지면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베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 곱해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이 게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1 빼기 A죠. 됐어요? 정리 방법 마저 한번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냐면 빼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앞에 식이 뭘 잘못 풀고 있나? 왜 3차까지 나오지? 3차까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일단 마저 마무리를 해봅시다. 저 앞에 식이 전개하면 이걸 거고 여기다가 빼기 A를 집어넣으시면 빼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A를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A 빼기 A 3승이고요. 마지막에 여기가 알파 베타는 빼기 1이니까 빼기를 하면 되니까 빼기 1 빼기 A 제곱 빼기 2A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A 제곱 1이랑 1 빼기 A 제곱이 날라가고요. 남는 게 빼기 A 3승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생각 이거 0보다 크지? A 0보다 크지?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작겠지. 됐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알파 집어넣은 값이랑 베타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인데 79번 같은 경우는 풀어보라라고 하기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거 한번 한근이 다른 한근의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풀이가 어떤 조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79번이고요. 80번 문제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이거요. 80번 한번 해봅시다. 80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fx가 그리고 gx가 이거일 때 두 포물선이 각각 x축과 서로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근이 모두 방정식의 누구보다 크기 위한입니다. 받아볼게요. 첫 번째 D B-해주고 빼기 AC 영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얘가 요거 하나 만족하고요. 두 번째 GAD B-해주고 빼기 AC 이렇게 되겠네요. 자, D 두 개로 나온 범위가 요거와 요거예요. 둘 다 만족하는 거는 결국 뭐다? 이게 나왔네요. 이거 하나 건져놓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축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대체로 약간 이것도 근해분리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차 함수 두 개를 약간 위치시키는 거잖아. 적당하게. 약간 D와 축과 경계값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축 한번 보시면 이 녀석의 축은 지금 그림부터 먼저 그리고 생각을 해볼까? 그림은 여기다 가자. G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F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F가 이거고요. G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의 축은 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A고요. 이 녀석의 축은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축이 빼기 1보다 빼기 A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A는 1보다 작아야 돼. 요거는 근데 여기 있던 거라서 그 중복되긴 한다, 그치? 그래서 축은 됐고요. 이제 경계값 느낌으로 한번 볼 건데 여기 2차에서의 좀 경계값이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자.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축이 이렇게 있고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2차가 그려지고 여기가 2차가 그려졌을 때 얘 두 근이 모두 얘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짓는 녀석은 얘는 당연히 이거보다 클 거예요. 이제 축보다 왼쪽, 축보다 오른쪽이니까. 문제는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얘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제 얘보다 작은 녀석 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생길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그럼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인 거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양수 쪽에 있나 음수 쪽에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점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구해볼게요. 얘네들이 만나는 점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x제곱 날라가고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야 돼 지금? 음수 쪽에서 만나면 안 되고 양수 쪽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양수 쪽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0보다 커야 돼. 같아도 안 되지. F의 두 분이 모두 G보다 크기 위한이니까 0보다 큰 쪽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범위와 지금 나온 이 범위를 합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차함수 두 개를 어떻게 위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80번 문제였어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어떤 걸 해볼 것이냐 하면 82번 우리가 그 최대최소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봤잖아요. 최대최소 문제들의 특징들이 보시면 D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그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 달라서 어떤 거는 또 그래프 그려서 뭐 범위로 잘라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녀석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82번은요 1번은 이거죠. 네. 이 녀석은 뭐 이거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뒤에 걸로 뭘 하려고 하니까 x가 나와, 그죠? 그리고 x하고 2x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이거랑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고 하려고 했더니 빼기 2xy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남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거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죠. 이거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주면 되냐면 얘를 만들어주면 완전제곱식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걸 더해줬으니까 이걸 빼주는 게 필요할 거야. 이걸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있던 원래 식이 이렇게 될 거라서 이 녀석이 이렇게 앞에가 완전제곱식이 예쁘게 되고요. 아니다, 이게 빼기 y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녀석이 정리하면은 빼기 y 이렇게 되니까 뒤에 것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최소값과 그때 x, y지.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최소가 될 때는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니까 y가 아마 1일 거고 얘가 y가 1이라고 하면 x가 0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쪽 요 스타일의 문제들은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는 게 좀 포인트죠. 그래서 2번은 되게 쉬워요. 그거 이렇게 돼서 짝 지워주면 되죠. 얘랑 얘 짝 지으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짝 지으면 얘랑 얘를 짝 지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여기 4를 만들어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4 나올 거고 여기 1 만들어 줬을 거니까 빼기 1 나올 거고 여기는 뭐 만들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뒤쪽에 게 뭐냐면 12에서 5 뺀 거니까 7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x가 2, y가 빼기 1, g가 1일 때고 그때의 최소값은 7이다 하시면 됩니다. 완전제곱식만 만들면 네? 아니요. 완전제곱식만 만들면 되는 거라 별로 어렵진 않다.
그리고 83번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잘 봐라. 이렇게 되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에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2y 제곱이 여기 있고 2y 제곱이 있으니까 뭔가 연립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y 제곱 자리에 1 빼기 x 제곱을 집어넣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거고, 하다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 건데, 최대값은 5인데 최소값도 뭐지? 최소값을 왜 구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 여기쯤 풀었을 때. 그쵸? 이거 최소값을 못 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녀석의 키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야. 2y제곱을 1 빼기 x제곱해서 2y제곱을 없애는 부분, 이 부분인데, 우리가 그 예전에 치환 같은 걸 하면 우리가 어떤 문자를 치환하잖아. 예를 들어 보기차식 같은 거에서도 x제곱은 라지 x 같은 걸로 치환하잖아요. 그죠? 치환했을 때는 범위가 따라오죠. 치환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범위를 강조하거든. 치환할 때는 범위,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치환이라는 게 사실 어떤 문자를 없애는데 다른 문자로 대체를 하는데, 이 문자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x제곱이 가지고 있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요 문자로 바꿔버리면 그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 x로 바꿀 때 그걸 이제 적어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2y제곱을 없애면서 1 빼기 x제곱이 들어가는 건데, 2y제곱이 없어지면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제곱수니까 이 y제곱이 제곱이니까 거기다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2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를 이걸로 바꿔버리면. 오케이? 얘를 이걸로 바꾸기 전에 요거를 하나 챙겨줘야 됩니다. 1 빼기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챙겨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를 소거하고 이거를 대입을 할 때, 또는 어떤 문자를 치환할 때, 이럴 때는 항상 범위를 기억해줘야 됩니다. 범위가 있나? 뭐 하나를 없애려면, 문자를 하나 없앨 때는 혹시 범위가 있나?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2y제곱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버리죠. 그러면 범위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빼기를 될 거니까. 그럼 최소값은 빼기 1 넣은 거고 최소값은 1 넣은 걸 거니까, 최소는 그래서 뭐냐면 빼기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빼기 1 날라가고 빼기 4. 최대는 1 집어넣으면 되니까 4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자를 대입할 때도 범위를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 라는 문제였고요.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2번은 뭐 굳이 다 풀 필요는 있나 싶고, 이번에는 그것만 얘기합시다. 1번이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얘기만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x 빼기 2고요.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y제곱 대신에 y제곱을 해서 빼기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라고 해서 요 y제곱 자리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아마 빼기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날리고 얘를 풀 건데, 얘는 직선이니까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y제곱을 우리가 없앴을 때는 어떤 게 있다?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기 x제곱 플러스 3x 빼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x의 범위가 이게 나옵니다. 그죠? 1에서 2까지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3x 빼기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1에서 2까지로 끊어주시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자를 소거시켜줄 때는 범위를 기억을 좀 해두자, 염두에 좀 둡시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문자 소거할 때 범위 기억하자 라는 거고요. 85번이
다음 할까요? 45번도 할 얘기가 좀 이것도 소리가 좀 기니까 얘를 더 하려고 하면 시간은 딱히 없겠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만. 여러분, 요거는 이건데 기출인데 기출 편집이